안녕하세요. 정미홍 칼럼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착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론자로 생각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놔두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을 막으려는 전쟁이 나더라도 그건 한반도에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은 쉽게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개 외교가 정치가에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그 언급은 여론을 떠보려고 할 때 그때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다른 쪽에서 또 부인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언급했다고 한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지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사실이다라는 걸 백악관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치는 것이 자국의 여론을 조성하거나 여론을 알아볼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는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그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전체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 대한 그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모습은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한가롭게 휴가를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이미 배가 침몰 다 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이 현장에 늦게 갔다고 온 언론이 난리를 치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이걸 울고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서조차도 이건 근거 없는 거라고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떠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 재판관들도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는 했지만 또 은근히 비난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미 그 침몰한 배의 사고 현장에 늦게 갔다. 이게 사실 대통령을 파면하는 근거가 일부 되기도 한 그런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 국가에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게 공공연히 나오고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휴가 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민들은 사실은 어이없어하고 분개하고 있는데 언론은 말이 없습니다. 보수 독자를 가진 일부 언론만 비판 한두 마디 했는데 겨우 한두 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민낯입니다. 하기는 이 김무성, 유승민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주도한 배신 세력을 적극적으로 밀었던 게 이 언론들이었으니까요.
그 언론들이 김무성, 유승민 세력을 미느라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됐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문재인 정권 수립의 중요한 그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바로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 수립하게 된 1, 2, 3등 공신이 바로 조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언론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그 안보 대응이 옳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게 또 언론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저런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는 한 이유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발언을 언급한 그날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색깔이 좀 다른 발언을 또 했었죠.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어느 시점에서는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도 혼란이 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떠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이 한쪽으로는 압박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이른바 양면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레이엄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전쟁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의례적인 얘기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발언이야말로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대단히 한가로운 분석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치든 또는 대화를 하든 결국 이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밝혀진 것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북쪽을 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데 우리와 의논 한마디 없이 이것이 독자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일입니다. 미국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토를 치겠다고 하는 폭력 집단을 그냥 내버려둔 사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접 공격을 해오지 않아도 지금 북한이 하는 짓처럼 이런 식의 시위를 하는 것이 되기도 전에 이미 공격을 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적인 그 공격을 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우리가 본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이걸 두고서 지금 북한은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통쾌하게 생각하는 좌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북한을 대단하게 평가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집단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아무튼
그 미국이 그 북한과 이번에 대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방법은 근데 다르게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자유민주주의의 방파제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외교적으로 대단한 전략가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붕괴 이후에 그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을 중국에 넘겨줄 테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다 떠날 테니까 북한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알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내버려 두도록 하자, 이것을 우리는 배제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얘기는, 그런 다음에 일본과는 동맹을 강화해서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런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조언이 있다고 알려진 바로 며칠 후에 그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현재 의제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는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좌파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공갈을 치고 있는데 미국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저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이 땅이 지금 전체가 대단한 위기에 있다,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든 북한에 꼼짝 못하고 있다, 이따위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결국 자기들 한풀이 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반미를 외치고 집요하게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허위 선동을 했던 이 집단이니만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반기고 시원해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들과 같은 맥락의 그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가 결국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뒤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이런 자들이 말입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전쟁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의 그 총 공격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미국은 중국하고 일본하고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는 뭐 공통의 의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하고 통화를 해봐야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통화를 했을 경우에 뭐 잠시 뒤에는 바로 이 북한의 어린 독재자가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는 지금 이 그동안의 수십 년 우방들 또 혈맹으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바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한반도 내에서의 그 북핵 대응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만 소외되는 현실, 이거를 가리키는 그런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용어를 남도 아닌 우리가 직접 쓰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유승민 씨가 처음 유행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또 희한합니다. 유승민은 지난 대선 때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에게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유승민 씨는 트럼프가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베 시진핑하고만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그 당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전화 한 번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마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외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그 언론들이 유승민이 이 말을 퍼뜨렸다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단 겁니다. 미국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는 뭐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걸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파면된 상황이죠. 파면돼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었으니까 파면되고 황교안 대행이 역시 뭐 며칠 있으면은 그만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바로 이 유승민 같은 자가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영부영 들어섰다는 것은 다 확정돼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구도 다 문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유승민 씨는 저렇게 그 토론회에 나와서 희한한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코리아 패싱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천명한 이후에는 북한은 도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정식으로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어떠한 작은 도발에도 우리가 단호히 2배, 3배로 응징해 주겠다고 천명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극도로 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수위를 낮췄다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더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 정권이 대화도 제기하고 뭐 심지어 평창올림픽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놔라 하면서 같이 공동주최하자 이렇게 막 같이 나가자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도발을
더 늘리고 거부했죠. 이게 팩트인데 박근혜 정권 때 코리아 패싱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이게 왜곡 정도가 아니고요. 허위, 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분명하게 이 문재인 정권의 그 행태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주 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된 그런 이 현상인데, 지금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이거를 놓고서 문재인 이 빠들이 하는 것처럼 이 지엽적인 책임 전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북한 체제를 용인해주는 그런 문제, 이게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배제되고 있다는 거, 그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행태로 인해서 이 꼴을 당해야 되는가? 이거는 국민 전체가 분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왜 문재인을 찍지 않은 다른 우리 국민 전체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 문재인을 찍지 않은 국민이 60%입니다. 이 문재인 대선의 부정선거 이 논란은 예외로 두고 미루더라도 지금 드러난 수치만 봐도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41%라고 우리가 하니까 거의 60%는 문재인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이 하는 행태로 인한 피해를 우리 더 많은 국민이 지금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 코리아 패싱은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패싱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 땅의 우익 세력과는 늘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 외교 안보적인 문제는 늘 의논하고 협의하고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애국 우파 세력이 아닙니다. 좌파 세력입니다. 이 코리아 패싱은 부정확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코리아 패싱은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재인 패싱,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문재인 패싱 현상을 만든 문재인 정권, 지금 이 국가의 전쟁 위기, 이 안보 위협 속에서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 정권이야말로 탄핵돼야 될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가 안녕에 관심이 없는 이런 자가 바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끝까지 제대로 가고 이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고자,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세계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드러내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불법적인 파면을 한 헌법재판소의 8명의 헌법재판관들, 지금 이 문재인의 행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한 짓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 제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이 정권은 지금 국가적 이 위기에 휴가를 간 것만으로도 탄핵을 받아야 되고 끌어내려야 될 정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재인을 찍지 않은 60%의 국민들이 이 문재인 패싱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